야권연대. 김해 야권연대 총선 승리를 위한 헌정방송. 김해 꼼수다. 자, 안녕하세요. 김해꼼수다 3회입니다. 김해꼼수다 진행을 맡고 있는 사제국정 행상을 꿈꾸는 입시학원 원장 토정신 과학생입니다. 또 와, 안 했는데. 오늘 박수 안 쳐주나요? 오늘은요, 지금 3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틀 전에, 야권 단일 후보 투표가 마감됐고요. 어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김해 통합진보당 후보의 갑을 예비 후보셨던. 예비 후보 사태가 있었던, 오늘 뭐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총선 앞두고 힘을 모으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초대 손님 좀 이따 소개를 하고요. 먼저, 우리, 촌빨 1 인사하시죠. 진보를 사랑하는, 김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준비 안 하셨네요? 오케이. 촌빨 2. 이틀 만에 또 인사드리려니까 이상한데, 촌빨이 잘 살잡니다. 반갑습니다. 와. 따로 준비 안 한 거 너무 티를 내는 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준비 안 하고 인사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틀도 아니에요. 만 하루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새벽에 보고. 맞네. 그렇잖아요. 오늘 보잖아요, 밤에 지금. 제가 그때 처음에 할 때, 아바이 연합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 방송 중에도 어디서 끼어들지도 모르겠고,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진보로 가려고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뭐, 우리 이해 내용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했습니다. 자, 오늘 3회인데요. 3회는 드디어 우리가, 떨거지, 한 번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김해에서, 이제, 선거에 산 증인이시고, 최근까지 이제, 김해 시민의 밑바닥 정서를 온몸으로 느끼셨던 분입니다. 안타깝게 이제, 단일 후보로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4년 뒤에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다. 올해 총선에서, 희망이 싸고 제대로, 치울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인사 먼저 하죠. 우리,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이번에 김해 통합진보당 후보셨고요. 네, 왜요? 말이 늘어진다고요. 천천히 느려져서? 네, 또 우리 통합진보당 갑 후보였던 정진숙 후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떨거지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함? 네. 통합진보당의 후보로, 갑제 후보로 출마를 해서, 후보 단일화에 이제 낙선한 후보 전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에 토의를 투표했는데. 네. 지지율 투표 그거 알 수 있나요? 아시나요? 알죠. 알긴 한데, 밖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내부적으로 이제 아시는 거네요. 원래 후보하고 후보 거기 캠프만 알게 있어요. 원래 외부 공표는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다. 우리 이제 평상시에 이제 사실은 통합진보당 저는 2008년도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갔었는데 당 지지율은 다 아시잖아요. 항상 좀 특히나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그걸 넘어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는 한쪽이 빠진 야권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조사였지만 의외로 굉장히 선전했다라는 것만 제 자랑 같지만 돼버렸지만 좀 이번에 진보 쪽에서 원내 교섭단체 하겠네요.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이 디비지겠는데. 근데 진보에서 20석 하는 게 네. 통합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예. 과반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저 있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그 무섭다. 네. 국회가 정말 네. 흥미진진하고 볼만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많이 기대되고요. 저 오늘 이제 저희 해단식을 했습니다. 아직 그 선거, 도의원 선거가 남아있어서 해단식을 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 19대 국회에서는 저희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이 30명이 아마 진짜 날아다니는 걸 보실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예, 일단 좀 후보님 모셨으니까. 네. 뭐 일단 오늘 호칭은 또 후보님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예. 예. 전 붙여주죠. 전 후보님. 예, 제 성이 전십니다. 그러니까 전전자도 되고 성도 예, 되고. 예. 전 후보님, 일단 간단하게, 네. 뭐, 이력? 자기소개. 네. 좀 더 해줄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 게,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전투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보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진보 쪽은 좀 네. 너무 투쟁적이고 이래 생각하신다니까. 네, 되게 선입견이 좀 그렇게 있죠. 사람들마다 다 계기가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용납이 운동권 출신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로 이제 이런 진보 쪽의 정당에 활동을 하면, 의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학생운동권 출신은 아니고, 이제 김해의 87년도 그 민주화 투쟁 막 거점에서 김해 지역에 그 재야단체들이 좀 생겨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농민회 대표적인 게, 그때 왜 수세 싸움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농민회들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김해 지역도 그 당시 이제 농민회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또 막 이제 청년회, 그 민주청년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고. 87년도. 예, 80년 좀 지나서 88년, 89년, 87년 대투쟁의 그 힘 여파로 해서 그것들이 김해 지역에 하나하나씩 생겨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 김정건 의원도 거기 있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까?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꽤 깊은데요. 그 당시에 그때 인연이 있습니까? 민주청년회의 그 회장을 했죠. 제가 초대 회장을 하고, 이대 회장이 이광희 씨가 맡고, 제가 그때 이제 부회장을 하고, 예,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다들 직장 생활 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마 다들 직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김정은 씨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청년회 활동 이렇게 하면서 뚜렷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광희 몇 씨도 년도라고 이때가? 88년 정도. 88년 조금 전쯤이에요. 네. 87년, 88년 그쯤 해서 이때쯤인데, 이광희 씨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88년도 한겨레 신문이 창간되면서 지국을 처음 그때 김에서 사회 분위기가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87년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예, 그 학생 운동을 비롯해서 그 노동자 단체라든가 그 노태우 시절에 6.25선언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 굉장히 속에서 민주화에 그렇죠. 완전히 그 스피드가 붙었을 텐데 예, 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민주노총 가 탄생하게 된 6월 항쟁 이후에 7, 8구 노동자 대투쟁 네. 하면서 90년도에 이제 전노협인가? 예, 전노협이 생기고 생겼죠. 그걸 그게 발판으로 이제 쭉 오다가 된 거니까. 예, 민주노총이 생긴 거죠. 그 당시는 조금 이제 당시는 이제 부회장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네네. 상당 부분 좀 서로 없이 좀 조용히 지내신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거는 좀 지나서 아닌가요? 그 당시는 저희 내부 내에서는 그래도 꽤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워낙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김해 지역이라는 걸 중심으로 사회 운동이 막 이렇게 알려질 만큼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김해 지역의 그 운동의 뿌리가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 해방 전에 사실은 김해 지역에 의외로 일제시대나 이럴 때, 투쟁이나, 우리 민중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굴도 안 되고, 사실은 많이 단절돼 있다가, 크게는 87년 민주화대 투쟁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김해 지역에서도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는 과정이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성과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 농민의 수세 싸움을 할 때 그때 같이 했던 게 그때 정교조도 막 교사협의회에서 해직되고 88, 89년도 해직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 그다음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그 당시 남편분의 역할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때는 저희 애기 아빠를 해도 되나? 네, 누구보다 잠깐 얘기하시죠. 네. 그럼 애기 아빠지, 어른 아빠. 예, 김진덕이라고, 예. 그때 그 당시에 처음 교사협의회를 하면서 해직당하고, 김해 지역의 그 해직교사로 이제 처음 지회장이죠. 지회장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예. 동교조 해직교사 1호, 있죠. 그쵸. 김해에서는, 그때 근데 김해의 해직교사분이 한 5분인가? 같이 동시에. 예. 거기에 이제 한 분이셨고 남편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셨어요? 그 당시는 결혼은 하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이제 남편은, 중교조 해직교사로 그 시장통한 일에 허름한 사무실을 그때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운동은 안 하고 연애만 했구나. 네, 눈이 맞으겠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운동을 열심히 안 하니까. 네. 어떤 분들은 또 당을 민자당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농담처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김해의 운동의 정통성은 전진숙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이후로 이렇게 계속 묘하게 서로가 이제 다 보면 한 분은 지금 현재 뭐 이 앞에 한나라당 쪽까지 해서 쭉 올라왔던 거고 또 이광식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시장 후보도 하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진보당 물론 이전에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계속 이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통성만큼은 네, 그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만 바꿔라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이걸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김해 지역의 운동에 그러니까 계속 해왔던 무산 정인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게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게 대한 정리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런 걸 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거 정리한다거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어떤 그걸 보고 이렇게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평가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김해 민주화 운동사 이런 형태로 한번 책을 쓰는 게 정리하기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참 제가 책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얼마나 머리 앞에서 자꾸 책 얘기 나오면은 선거 끝나고 좀 쉬실 때 집필을 하시면 되지. 앞으로 계속 이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런 시간 얘기해 주시면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김해 그 운동의 역사는 아마 좀 감을 잡지 않을까. 이번에 전 후보님 나오셔서 이렇게 조금 애석하게 고배를 마시셨는데 언제쯤이면은 진보당에서 정말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굉장히 큰 계기가 19대 국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는 이제 접었지만 사실 이번에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율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20석이 원내 교섭단체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왜 20석 내지 30석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나가거나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20석이라고 하는 20에서 30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통합진보당, 물론 이제 지금 국참당도 이제 같이 해서 통합진보당에서, 19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야당에 다 묶여가잖아. 사실 야권단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실제 내용적으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낼 그게 없었다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런데 내년 19대에는 분명히
뭐가 다른지, 네. 이 민주당과 진보당이 뭐가 다른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숫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뭐 입이 진짜 아플 정도 이야기도 밑으로 안 떨어질 만큼 지금 하죠. 뭐 새삼스레 말 꺼내는 게 그거 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너무 크다. 예, 어쩔 수 없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작까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조율될 수 있는 기능이 저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에서 이걸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숫자가 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낙검수에서 나온 말인데, 선거는 이성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고 감성적인, 네. 본성, 본능적인 거기서 나오는 그게 선거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뭐 좋은 공약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감성이 어느 쪽 움직이는지, 감정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역대 선거에서 먹혔고 뭐 앞으로도 먹힐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선거를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뚜껑 열어보면은 그렇지 않더라.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번 총선 때 뉴타운 얘기요. 이게 정치 공학적이냐? 이게 정치 공학적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어떤 부에 대한 욕심, 욕구, 그걸 아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다가간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린 거죠. 이게 제대로 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예비 후보자로서 활동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그 2달 가까이 하시면서 느끼시는 김해의 그런 어떤 감성적인 거, 정서적인 거 좀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으신지. 네. 김해 특유의 뭐 정서라고 하면 이전에는 제가 느끼기에 김해가 굉장히 좀 젊은 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역동적인 그런 도시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거는 역시 아직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낙후돼 있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몇몇이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이 이걸 많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의 분들은 굉장히 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느낌들을 꽤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제일 안타까운 지점들이었어요. 늘 김해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번 이제 그 제가 선거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아마 그 김해의 뭐 정치적인 각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 그런 그 정책의 실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돌린 그런 결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심지어 제가 이제 나가서 멘트 중에 하나도 뭐 제대로 된 야당 후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명박 정권만 새누리당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받아가시거나 그 뭐 야권 단일화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야권 단일해서 어쨌거나 그 새누리당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야당 후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게 민심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아마 이번 선거는 그 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경상도 특유에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다가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1번으로 인주가 찍히는. 경상도 이게 이제 원래는 이번 선거는 다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경상북도 저는 경북이고 경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이가는 경북이 더 추천하지만 사실 경남도 못 자는 것 사실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을 끼고 있고 또 부산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야생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기류들은 뭐 진짜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와중에나마 이번에 이제 정서들은 이제 조금씩 변수가 중간중간 전하고는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어떤 미건서의 어떤 회원이
대구에 가서 택시 탔는데, 낙고도 CD를 알아들으니까, 네. 아주 기분 좋게 받아가면서, 그래! 이명박이 저거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 이번에는 꼭, 그래, 야당에 한 표 찍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도 투표를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경고한 게, 쉽게 말해서 박정희 이후로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자기 이건들, 경상도 이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왜 그렇게 별로 이명박보다도 실정을 안 하는데도 DJ 노장이 이제 욕을 먹었냐면 경상도 쪽에서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이건들을 못 찾아오니까. 그건 정치 공세죠. 네, 정치 공세를 한 거였죠. 결국은.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먹혔는데, 아마 지금 여기도 낙곰수, 이제 일종의 패러디잖아요. 김해 낙곰수를 하시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기존 언론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리고 또 이제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심정적으로 이전에는 뭐 공영방송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신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믿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별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공중파의 바깥에 있는 언론들이 우리 그런 대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더 이제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아마 김해 지역도 그런 이제 바람을 같이 타고 있지 않나. 또 사실 그런 바람이 좀 불어주기를 기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부채질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전 후보님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앞으로 선거 기간에 하실 건지. 저도 이제, 어차피 이제 후보 단이라니까 후보로서의 활동은 못할 테고. 공동선대본부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실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어떤 제의를 할지. 제의가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보다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지금 시간 있어요. 아직 본선거가 좀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 기간이니까. 본선거가 아직 좀 남았거든요. 22일하고 23일이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 9일부터. 29일부터인가요? 예. 본선거를 들어가니까 11일간이에요. 그러니까 13일간이에요. 4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 공간 속에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는 저보면서도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후보 단일화를 만든 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야권 단일 후보 되신 쪽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같이 해야죠. 시청에서 손잡고 이래 막 사진도 찍고 하셨던데. 네네. 사진밖에 안 찍었어요. 어떻게 좀 어떻게 도와달라든지. 인사 치레냈겠죠. 도와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아직 논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 후보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역대 보면은 지난번 18대에서는 갑은 한나라당. 네. 근데 을은 우리 당시 통합진보당이었죠? 아니. 민주당이었어요. 네, 당시 민주당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새누리당 쪽이 유리하다, 아니면 올게는. 네, 야권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바뀔 거다. 전 의원님의 생각은, 그쪽이 지금 어떤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결과라서 보면은, 결과라서 보면 야권이 유리하다. 그래 보실 것 같은데. 각각 을을 비교했을 때,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느낌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신문 같은 데서도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을일 위주로 많이 나오죠, 을 위주로. 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여러 가지 이리저리 들리는 이야기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갑 쪽이 지금 저희들 선거 들어가기 전에 야권 단일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도 했었는데 야권 단일화만 된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저희 갑 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네. 많이 차이가 김해 신문에서 했었죠. 김해 신문에도 6대4 정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경남에서 가장 높았을 거예요. 예, 차이가 제일 컸죠. 그거는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기회도 되지만요.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 좀 조심. 후보는 끝까지 노력해야죠. 그거는 후보의 자질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지난번 18대에서는 갑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50.9, 그리고 또 당시 정영주 후보 지지율 21.6인데 그 둘만 놓고 보면 표 차이가 17,000표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합친 거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합친 거와 비교했을 때 표 차이가 21,000표 차이나 차이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나라당 됐고, 근데 의뢰는 반대로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18대만 놓고 보면은 당시 유권자들의 성향은 갑 쪽이 훨씬 더 새누리당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이다. 흔히 말하면 그렇게 평가되어지는데 네, 그건 맞아요. 이번에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더 다르게 또 역전되는 그 어쩔 수 없는 게 김해가 전국이 안산담으로 공장이 많거든요. 전국에 하여튼 두 번째로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도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김해거든요. 그것도 갑하고 주로 갑 쪽에 또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생림. 갑 쪽이 이제 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리고 김해는 인구가 쭉 느는 도시이기 때문에 4년 전에 데이터가 좀 김해는 별로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인구가 계속 꾸준하게 느는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18대 때 총선의 흐름이 한마디로 일단 경제에 오르막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불만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오르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면 연결돼요. 갑 지역이 공장지대 많으니까 어쩌면은 그쪽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울보다는. 울은 더 토박이 쪽이 어쩌면 거주 지역이 많으니까. 근데 막상 해외 보니까 막상 4년 정도 살아보니까 경제 엉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반발의 심리 거기에 대해서 역투표가 이제 더 반발로 나타나니까 이런 결과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어차피 이건 다 하나의 가설이거나, 그죠? 이제 추측일 뿐이니까. 근데 그것도 일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을쪽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꽤 많아요. 네. 장유나 진영 신도시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야당 성향이 굉장히 많다. 노동자도 그렇고, 젊은 층도 많고. 예. 그런데, 맞아요. 봉화마을, 그건 아직 무시 못하죠. 네. 김해 지역 정세에서는. 그런데다가, 갑은 워낙 아까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진보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쪽에서 있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갑 지역은 오히려 이제 여당 표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그 당시 여론조사 이렇게 결과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대치가 어긋남으로 해서 반발 투표든 아니면 김정근이를 이렇게 두 곳이나 밀었는데 그에 대한 실망감이든 긍정적 의해서 계급적 각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나? 예, 그렇게 보고 싶지만 예, 하여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꽤 났고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한국 사회에서 비껴나지 못하는 것들이 인물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책과 후보의 자질로서는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직 어떤 의미에서 큰 인물로 보고 있는 을쪽의 김태호. 할매들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래 닦아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특정 후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삐리리 처리합니다. 장류에서 제일 여기 김태호 지금 그 양반의 가장 지지세가 이제 부영 문제인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여기 프로필을 보니까 전 의원님도 네. 거기 부영 7차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도 하셨는데. 네. 그 부분들을 김태호가 해결해 줄 거다. 굳게 믿고 있는 그게 좀 굳건한 지지 세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들을 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안은 사실은 일개 국회의원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희 예전에 저희 당 내에서도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도 무수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희가 볼 때 김태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겠죠. 그렇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거하고 아까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정당 활동을 하고,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회 구조상,
그분들이 자기의 이제 신분들을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박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대로 잘못된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감성의 호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사람이라는 거는 이성만 갖고 움직이지 않고 감성이 훨씬 가깝고, 쉽게 설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정치는 이성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는. 이성으로 하니까, 네. 실제 투표, 하고 후보 되고, 당선되고 그게 멀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득표율, 내지는 이런 것들은, 올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 없는 감성들은 저는 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통합진보당이 후보라면은, 통합진보당이라는 그 의식에 대해서, 누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고 충분히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 능력을 당선되지 못하니까 못 써먹으니까. 그게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면 당선이 되고 나서 할 거에 대해서 믿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당선의 길을 안 가냐 이거죠. 이게 이제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받고 또 사실 일정 부분 사실인 것도 있는데, 방금 말씀도 조금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음성을 높이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진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일반 대중들 보는 모습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하셨던 표현들을 볼 때는 이제 이 맥락은 물론 나쁘게 얘기하면 일단 되고 보자는 걸로 들리고, 그죠? 어떻게 하든 되고 보자는 거 들리고, 거기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은 정신을 살려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많이 이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런 갭만 줄이면은. 네, 지금 제가 끊어졌는데, 김태우 후보 얘기하다가 지금 마무리 못 주셨습니다. 네. 마무리 못했어요? 아니, 그 정도 부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여쭤봤던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김태호는 못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진보신의 이영철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부용 문제를 억수로 열심히 하대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실제로 활동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분은 왜 김태호만큼 거기서 영향력이 없을까요? 김태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활동해 오신 분이에요. 그거는 아마 아까 말씀한 인물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기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안을 실제 더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한쪽 사람은 전혀 되지도 않은 일을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불구하고 그게 더 무게중심이 간다는 거죠. 신빙성에서 보이고 해낼 것 같은 거. 도지사까지 했는 양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 김태호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가 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성이 아닌 이성이라고 한 건, 저는 이제 정당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 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당연하죠. 그 당이 갖고 있는 이념이 뭔지, 이것만 알면 사실은 후보의 자질은 그냥 인간적인 자질만 걸러내면 됩니다. 도덕성, 내지는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당을 갖고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돼. 그렇죠. 학연 지연부터 19대 때 통합진보당 한 번 더 원내 진출하고, 네, 원내 진출하고 제대로 이번에 보여준다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19대 총선에 20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다르구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정당이라는 것 속에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대와 18대만 비교해도 17대 때 나름대로 이제 비상진보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힘이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때는. 좋은 법안들 다 내면 뭐합니까? 다 자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 아니면 누더기 되거나 사학법처럼. 그러니까 당시 17대 18대 넘어오면서 사실 보건 쪽 법들은 대부분이 민주노동당이 만든 거거든요. 네. 민주노동당이 만든 거고, 지금 혈증 누리고 있는, 출산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그리고, 입원실, 아직 환자들 급식, 보험되고 한 것도 저희 당이 했어요. 안타까운 게, 원내 20석이 안 되고,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다 보니까 좋은 법안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의 몇몇 사람이 도와줘야 이제 그게 발의가 되는 거예요. 17대도 물론 많았지만 탄도리에서 많았지만 사실 18대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민주당 쪽에도?
예를 들면 그랬다면 노동법이 개혁이 됐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부분들이 사실 뭐 새누리당하고 정체성으로 보면 큰 차이 없는 당은 맞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비례나 저는 시민사회단체 활동했던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오히려 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한때 정말 제가 존경한 분들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누군데 우리는 실명을 좋아한다.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실망한 사람들 한 명만 대표적으로 얘기해볼까? 우리 유권자가 자기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 사람들을 골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급 투표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김해가 이번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들은 당선의 기회가 온 거지만 우리 유권자도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후보를 찍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세금 내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뽑으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그리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 내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줄 사람 누구냐? 답은 보인다 이거죠 지금. 그걸 투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뭐 저희 노력도 또 사실은 뭐 국회의원 숫자만큼 그만큼의 역량밖에 투여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게 저는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뭐 결국은 제가 후보로도 나오고 뛰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하나만 잘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진보한다. 네. 아니죠.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 거죠. 역사는 발전하는데 되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발전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하신 말씀. 네. 그게 희망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희망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희망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노 대통령이 뭐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셨잖아요. 힘, 네. 조직된 힘. 뭐 그게 사실은 뭐 이전부터 활동하신 분들은 그거였어요. 이제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표현하셨을 뿐이지. 맞아요. 네, 저희들은 항상 뭐 그렇게 해온 거죠. 뭐 작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 움직이더라도. 태초에 가깝게서 물이 쓰라 하시니 서울 한복판에 물이 솟았네. 가깝게서 강들에게 주소라 하시니 강들이 내 줄로 크게 줄 섰네. 길을 노른 소 한 마리도 힘있고 살피시는 가깝게서는 소떼를 몰고 와 백성들 배불리 먹이고 또 남기셨네. 가깝게서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하시네. 가깝게서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하시네. 4년간 광화들도 떨던 목마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늘에서 만나는 물대포로 목을 죽여주시고 이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 칼을 찬양하니 가깝게서는 심히 즐거워하셨네. 가깝게서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하시네. 가깝게서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하시네. 정교와 아래 계신 우리 각하시오. 대신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코리아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소고기를 주옵시고 다만 아메리카에서 재산하시옵소서. 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각각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카카. 이 공이 이 두 후보를 넘어가는 거는
바람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서 그 실제 진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바람은 뭐냐? 그 바람은 움직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있어요. 네. 바람은 불어줘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근데 그 부름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야 김에서는 바람을 불을래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외부의 영향밖에 없고 그 총선은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국적인 바람인데. 말씀도 저는 기존의 바람에 대한 상이라고 봐요. 근데 자체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17대 바람은 탄핵이었어요. 예. 18대 바람은 그러니까 주제만 놓고 보면은 경제죠. 경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 주제만 놓고 근데 이번에 바람은 어쨌든 심판이고 반반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고 또 다른 건 뭐냐면 17대는 초창기 인터넷 문화예요. 인터넷 초기에서 인터넷 바람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터넷 바람이었고 18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선거 자체가 다 죽었잖아요. 선거 자체에 흥미가 없었다고요. 그 선거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 똑같죠. 너무 압수하고 뻔하니까 재미없었고 우리는 해봤자 즐겁고 뻔하니까 재미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중요한 건 김해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통계자로 봤는데 김해 유권자가요. 이 40대만 합치면 전체 유권자 70이 넘어요. 예, 젊은 도시죠. 젊은 도시. 이게 이 숫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비슷한 데가 거제 정도가 그 인구 구성이 비슷해요. 거제는 무슨 세지만 거제가 우리가 지금 이 40대만 합치면 70 넘는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언론, 기존의 바람,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바람이 아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SNS를, 나스콤스를 필두로 하는. 그리고 그 대체 언론들이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아직 남았으니까.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없다. 저쪽은 없다. 기존의 운동 없다. 이거 확인한 거예요, 이번에 가서. 너무 답답한 거죠. 미는 것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냐, 본인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귀가 막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 느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뚫어줘야죠. 안 되면은, 우리 당시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먼저 그거를 단합 지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여론 필요면 여론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래요. 이번에 선거는 이기고 지고는 문제도 있지만, 이길 때 정말 제대로 이겨야 된다. 그 바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바람으로 이긴다는 게 뭐냐. 선거운동 자체에서 그 바람을 느껴야죠. 느끼고 투표 결과를 확인해야죠. 그래야지만,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김해 시민의 정말 정서가 요구가 이거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안 하면 내 미래 없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김재동 씨가 아주 걸작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4년짜리 비정규직 뽑는데 이렇게 난리쳐야 되느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4년째 비정규직이다. 저는 그 말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비정규직이고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가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은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까먹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런 뜻 여러 뜻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김해에서 되는 사람 누구든 간에 김해 시민을 정말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김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건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나마 그래도 현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목표는 하나니까. 그런데 그냥 당선만 시킬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최대한 바꿔서 당선시킬 거냐? 이건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 아까 바꿀 시간이 없죠. 후보를 지금 바꿀 시간은 없죠. FT PH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당선만. 아니 이제 그 김해 현안으로 봤을 때. 김해 현안. 봤을 때. 동서격차해서 이런 추상적인 거 말이에요. 글쎄요. 주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개발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표 떨어지는 소리죠.
저는 김해 지역 내에 그 과다하게 지금 놓아진 다리, 좀 편하면 좋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그런 공약 이야기 나올 때 참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저는 경전철 부분도 사실은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으로 지금 저렇게 돼버린 거고, 오히려 그런 개발 행정은 안 하는 일만 못하다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볼 때 굉장히 좀 딜레마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유권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법을 발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역에 뭘 지어주겠다라는 아니면 예산을 더 따오겠다 이런 걸로 이야기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그것도 물론 지역에 영향도 미치지만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실업급여를 높이겠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통과돼서 아니면 우리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소하는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행정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아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죠.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고모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의 법안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방금 같은 그런 질문들은 정말 좀 난감하고 저는 이제 좀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런 질문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개발 공약은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시장이나 할 일이고. 아니, 시의원 도의원이 있거든요. 도시의원 도의원이 아닙니다. 예, 그건 마무리 좀 이제 해야 선이 왔습니다. 알릴 거 있는데. 마무리 왔는데요. 갑자기 뭐 끼어들지 말고요. 인사를 안 하고 말하는 게 어딨어요. 방송에서. 2회 때 불참, 3회 때 지갑. 선수하지 못한데요. 우리 촌빨 3, 인사 좀 먼저 하라 하죠. 촌빨 바뀌었으니까. 봉도사밖에 모르는 순진한 바보. 김해 미건스 운영진호 3입장입니다. 이 버전은 주진우가 주진우 뭐라 하죠? 정통할 때 그 반응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어디 갔어요? 오늘 뭐 했었어요, 오늘? 술 마셨겠지만. 술 안 마셨어요, 오늘은. 아니, 지금 12시가 넘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일단, 하나만 알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김해을 지역의 50만원 사건의 주인공, 50대 아주머니, 저희 방송에 꼭 좀 나와주세요. 김해 미건스에서 모십니다. 예, 나 무슨 생각을 했죠, 예. 듣고 계시나요?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방송 저희는 얼굴 공개 안 합니다. 우리는 많이 안 듣는데, 어떡할까? 얼굴 공개 안 하니까,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을 좀 두드려 주시고, 오셔가지고, 마음껏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그분 외에도 다른, 건수 있으신 분들은 또. 제보? 건수? 예. 우리는 우리 그렇게 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제보도 만들면 우리는 마무리하시다. 자, 우리. 체력 떨어지면 안 되겠다. 전 후보님 오셨는데요. 사실, 경선, 경선, 밝아서 결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회단식을 하셨던 분이세요. 몇 시간 전에까지. 그래서 몇 시간까지 같이 선거운동 같이 했던 분들과 시간 하시고, 정말 이 밤에 달려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거 좀 좋거든요. 발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램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결국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이 진보 세력들이 좀 더 확장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은 저희들 뜻에 많이 동조하시는 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좀 가깝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건서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한번 이렇게 큰 틀에서 같이 연대하거나 모을 수 있는
이런 무슨 행사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뭐 괜찮은 광연회를 한번 한다든지 좀 지속적으로 같이 좀 교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좀 통하면 이후에 이제 지금 사실 후보들이 나왔는데도 전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뭐 선거법이 한계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이 있고 정치적인 철학이나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넓은 틀 안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 이제 사람도 진짜 좀 키워지고, 네, 또 그런 사람이 또 뭐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뭐 시스템까지 아니라 하여튼 그런 형태의 어떤 좀 모임들이나 이런 게 한번 좀 고민됐으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는 저도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카페 같은 거 이제 김해로 단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뭐 문사무라든지 막 문사무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저 진보를 정말 진보를 논할 수 있고 정말이세요. 약간의 차이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큰 틀에서 갈 수 있는 네. 연대를 사람이라면 네.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좀 만드는 계기가 있으면 깊게 가지고 넓게. 그렇죠. 네. 깊게 넓게. 그리고 깊이는 각자의 활동들 속에서 또 따로 또 같이 이거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거와 집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차이 나는 거에 집중해버리면 영원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고 큰 틀에서 같이 하고 또 작게 집중하는 거는 또 각자의 그게 맞게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이제 건드리면 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공통점은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그렇죠. 뭐 좋겠다는 누구든 간에 뭉치고 붙어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뭉쳐서 그렇죠. 또 연습 공간. 민주주의 최후의 뭐 4년 뒤에는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 새누리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면 이제 야권 단일 후보 논의는 없을 거니까 열심히 출마하시게 될 겁니다. 4년 뒤부터는. 뭐 어떻게 변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거기서 지으세요 갑자기. 네. 끝.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은 아직 선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아니까 다음에 이제 후보들 얘기 나눌 때 후보들 검증하는 자리로 와서 검증하시고 뭐 그래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아주 편안하고 아주 날카롭게 얘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예. 마치겠습니다.